안녕하세요, 창파신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한국 온라인 셀러분들의 세계 진출을 위해서 다른 나라 온라인 커머스 시장은 어떤지 둘러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베트남 편입니다. 베트남은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국가 중에 한 군데인데요. 베트남의 인구는 9,700만 명입니다. 곧 1억 명이 되죠. 그리고 1인당 GDP는 3,700불. 정확히 우리나라의 10분의 1 정도 수준입니다. 제가 왜 베트남을 좋아하냐면요. 앞으로 베트남은 과거의 한국이 보였던 행보를 비슷하게 답습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베트남은요, 앞으로 5년, 6년 후면 태국의 GDP를 따라잡을 전망이고요. 그 중에서도 베트남 경제 성장률을 견인하고 있는 부분은 도소매 시장, 물류, 금융, 숙박 및 요식업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지금 베트남 사람들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경제 성장을 겪고 있고 부자가 되고 있는 사람도 많다는 뜻입니다. 거기에 이어서 베트남 정부, 베트남 은행은 금리를 선진적으로 내리기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인 즉슨 금리가 풀리면 어떻게 되죠? 우리가 코로나 시대 때 겪어봤던 것처럼 시장에 굉장히 많은 돈이 풀립니다. 굉장히 많은 돈이 풀리면 그 돈은 일반적으로 주식과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급격히 중산층이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저는 이 점에 착안을 했습니다. 내가 만약에 베트남 시장에서 사업을 하고 싶다면 어느 분야에서 사업을 할 수 있을까? 주식이나 부동산 시장은 법률적인 이슈가 있을 수 있으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시장은 아마도 온라인 시장으로 접근을 해보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두 가지의 사업 아이템을 풀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제가 생각했던 아이템은 바로 귀금속입니다. 그냥 단순히 돈을 치환해서 가지고 있는 이 금덩이가 아니라요, 우리를 꾸며주는 바로 장신구를 얘기하는 겁니다. 왜 장신구냐? 이전 시간에 제가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베트남의 인구 구조는 굉장히 매력적입니다. 15세부터 64세까지의 연령층이 전체 인구의 70%입니다. 그리고 이 70% 중에 51%가 여성입니다. 이 젊은 사람들, 그리고 이 여성분들이 요즘에는 본인을 치장하는 데 굉장히 많은 신경을 쓴다는 거죠. 귀금속 시장은 코로나 엔데믹 현상을 겪으면서 굉장히 침체됐던 시장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밖에 나가지 않기 때문에 귀금속을 찰 일도 없고 의류도 이쁜 걸 살 필요가 없었죠. 예전에 그 우스갯소리로 우리가 마스크를 쓸 때 눈 부분만 화장한다고 하잖아요. 그만큼 뷰티 분야는 침체되어 있던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번에 코로나가 종식되면서 보복 소비라도 하듯이 장신구 분야의 매출이 폭발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현재 베트남 장신구 시장은 크게 세 가지 기업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P&J, SJC, DOJI와 같은 기업들이 이 시장을 리드하고 있지만요. 사실 이 세 가지 업체도 오프라인 시장에 비하면 굉장히 미미한 시장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아니, 오프라인에서 사는 걸 좋아한다는데 우리가 비집고 들어갈 시장이 어디 있다는 거야? 거꾸로 얘기하면요, 온라인 시장에 그만큼 경쟁자가 없다는 겁니다. 온라인 시장에서 우리가 들어갈 만한 메리트가 있다라고 제가 또 얘기하는 이유는요, 현재 베트남의 젊은이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SNS, 그건 바로 틱톡입니다. 틱톡에서도요, 틱톡 샵이라는 SNS 커머스를 운영하고 있어요. 베트남은 전통적으로 세 가지 커머스가 베트남 시장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바로 쇼피, 라자다, 티키였는데요. 이번에 틱톡 샵이라는 SNS 샵이 생기면서 이 구도가 급격하게 바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쇼피라는 커머스의 작년 매출은 38억 달러 정도였고요. 라자다 같은 경우에는 11억 달러, 그리고 티키 같은 경우에는 훨씬 미미한 매출을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틱톡 샵이 2억 달러가 넘는 매출고를 올리면서 급격히 시장 체인저로 부각이 되고 있는 형국입니다. 그러면은 조금 더 우리가 물건을 판매할 페르소나가 명확해졌죠. 15세에서 64세 그 젊은 층을 노리고 그 젊은 층의 반절을 차지하고 있는 여성층을 노린다. 그 여성층을 노릴 때 우리는 제품을 틱톡이라는 SNS 플랫폼을 통해서 마케팅한다. 충분히 할 수 있죠. 여러분, K-팝 문화 얼마나 대단한지 실감하고 계신가요? 유튜브 구독자 중에 1위에서 5위 안에 BTS와 블랙핑크가 있습니다. 정말 많은 전 세계의 젊은 친구들이
BTS와 블랙핑크를 보고 그들을 선망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베트남은 문화적 배경이 우리나라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베트남에서 그 귀금속 제품을 주로 수입하는 국가가 홍콩, 한국, 싱가포르, 일본입니다. 이 말은 베트남도 결국에 우리나라와 문화적 배경이 비슷하고 소비 트렌드가 비슷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우리는 BTS나 블랙핑크의 영상을 계속 봅니다. 그리고 그들이 착용했던 장신구를 한국에서 확보를 해서 한국 인플루언서들과 함께 컨텐츠를 생산해냅니다. 그리고 그 생산된 컨텐츠를 틱톡을 통해서 베트남 젊은이들한테 노출하는 거죠. 그럼 틱톡 숍을 통해서 들어온 주문권을 한국에서 그 장신구를 보내주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 다음 단계에서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베트남의 물품 배송 서비스는 좀 특이합니다. 베트남은 아직까지도 오프라인에서 물건을 사는 경우가 많은데요. 사람들이 온라인에서 물건을 구매할 때 가장 두려워하는 게 이게 가품이면 어떻게 하지? 내가 봤던 거라 너무 많이 다르면 어떻게 하지? 이런 고민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 고민 정확히 한국에서 20년 전에 우리 부모님들이 하던 생각입니다. 베트남의 전자상거래 시장이 한국보다 10년 정도 뒤처져 있다고 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베트남 사람들도 컴퓨터, 갤럭시, 애플 전화기 전부 다 쓰고 있습니다. 근데 10년이 뒤처진 이유,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전자상거래를 위한 법규와 제도가 아직 미미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법규를 새로 만드는데 한 5년 정도가 걸리고 새로 만든 법과 제도가 시장에 녹아드는데 정착이 되는데 대략 5년 정도 걸린다는 거죠. 그래서 베트남 시장은 한국보다 10년이 뒤처져 있다. 전자상거래 시장이 그렇게 얘기하곤 합니다. 그럼 우리는 10년 후의 시대에서 타임머신을 타고 베트남 시장으로 간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마케팅 기법이라든지 제품 판매 기법들을 충분히 활용할 수가 있는 거죠. 베트남 시장이 가지고 있는 특이점 말씀드렸죠. 제품을 구매하기 전에 이 제품에 대해서 걱정을 먼저 하곤 한다. 그래서 베트남 사람들은요, 아직까지 온라인에서 물건을 구매를 하고요, 이때 돈을 내지 않습니다. 딜리버리맨이 물건을 가져왔을 때 그 사람에게 물건 대금과 배송비를 지급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필요한 건 뭐죠? 첫 번째는 물건을 확보한다. 그리고 K 인플루언서들과 컨텐츠를 생성한다. 그거를 틱톡을 통해서 베트남의 젊은이들에게 노출한다. 우리가 보낸 그 물건을 정확히 도어 투 도어로 배송해줄 현지 배송업체를 찾는다. 이 판매 프로세스를 우리가 베트남 시장에 진출할 때 가장 먼저 고려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시간이 없으니 바로 두 번째 아이템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주목한 두 번째 아이템은요, 공기청정기입니다. 베트남은요, 급격한 산업화와 이에 따른 경제 성장을 누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주요했던 수단은 바로 오토바이였습니다. 우리가 베트남 사진을 찍으면 신호대기하고 있을 때 기다리고 있는 그 수많은 오토바이들 기억나시죠? 근데 이 오토바이 때문에 베트남의 대기 오염 지수가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베트남에서도 중산층 인구들이 늘어나고 이들이 웰빙 라이프를 선호하면서 공기청정기 시장이 급격하게 성장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베트남의 대기 오염 상태 어느 정도냐면요, 22년 발표된 세계 대기질 보고서에 따랐을 때 전 세계에서 30번째로 대기질이 안 좋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동남아시아에서는 세 번째로 대기 오염 지수가 높은 국가로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비가 내리지 않는 건기 11월에서 4월 사이에는 그 대기 오염 지수가 더 급격히 올라간다고 합니다. 과거 우리나라도 웰빙 라이프를 선호했던 시점이 있었습니다. 베트남도 그 추세를 따라갈 것이고요. 베트남의 건기 11월에서 4월 이때 우리 온라인 셀러분들이 집중적으로 마케팅을 하면 되겠죠. 베트남과 한국은요, FTA 협약이 맺어져 있어서 공기청정기 분야에서는 수입세를 부과하고 있지 않습니다. 세무적으로도 충분히 메리트 있는 아이템이에요. 베트남 같은 경우엔 문화적 배경이 한국, 중국, 베트남이 굉장히 유사합니다.
소비적 트렌드도 굉장히 유사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앞으로도 저희 창파신 300억 셀러 군단은요, 온라인 셀러분들이 한국 시장에만 국한되어 있지 않고 해외 시장에서도 플레이하실 수 있도록 한국 정부, 한국 코트라에서 나오는 그런 다양한 이슈들을 취합하고 정보들을 분석해서 여러분들한테 안내해 드릴 겁니다. 더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 300억 셀러 군단 네이버 카페에 와서 잘 정리되어 있는 정보들을 꼭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